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도 테이블에는 아크 용접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접봉을 좀 눕히면 아크 용접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용접봉을 좀 눕혀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스타트가 잘 돼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연습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스타트가 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분들이 처음 용접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용접봉의 각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홀더에 물리는 각도도 처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7, 80도 정도로 용접봉을 유지하려니까 용접봉을 홀더에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90도로 이제 물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꾸 용접봉을 세울 수밖에 없는 각도로 용접봉을 문 것이에요. 용접봉을 약간 눕혀서 좀 쉬운 접근이 되게 하려면 여기 홀더에 보면 홈이 있는데 이렇게 각도가 지게 물려서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긁게 되면 보세요. 네, 이 안에 속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모재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눕혀 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복 두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간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스타트도 쉽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용접봉을 어떻게 물리냐는 것은 용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접을 할 때 먼 곳에서 몸쪽으로 끌고 오는 용접일 때 눕히기가 힘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용접할 곳이 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90도로 물리는 것이 각도를 죽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용접봉을 홀더에 물리는 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를 해서 용접을 연습을 하든 또 용접할 곳에 용접을 한번 해 보든 이런 스크래치 판을 항상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용접할 곳에 두드리거나 긁거나 해서 용접을 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스크래치 판에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용접할 곳으로 가져가는 게 처음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긁어서, 안 되면 좀 두드려요. 두드려서 긁어서 시작을 한 후에 이렇게 되면 빨갛게 달궈지죠. 이렇게 시작을 한 후에 갖다 대면 어디든지 쉽게 스타트가 돼서 연습이든 용접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댓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용접봉을 눕혀서 용접을 하게 되면 옳지 않은 용접 방법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의 생활 용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좀 더 쉬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모든 아크 용접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종류의 작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영상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처음에 용접봉을 눕혀서 연습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영원히 습관이 돼서 용접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의 댓글도 있었어요.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앞에 여러 가지를 용접을 해보면서 제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용접 전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전류값 50을 놓고 용접을 하는데 좀 잘 안 됐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실제로 작업 시 이렇게 두께에 맞는 전류를 맞춰서 용접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에 맞춰서 제가 신경 써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촬영을 하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따가 확인을 하고요. 다시 이제 90 정도의 전력값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스타트 모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물려 있는 것은 1.4T 각파이프고요. 이것은 2T 각파이프입니다. 이것은 3T 평철이고요. 이것은 4.5T 평철입니다. 이것은 6.5T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용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1.4T 용접이 끝났고요. 2T를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3T 평철입니다. T 끝났고요. 4.5T 해보겠습니다. 네, 4.5T 했고요. 네, 6T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류값은 조정을 하지 않고 90 정도에 맞춰진 상태에서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고주파 스타트 모드를 끄고 하겠습니다. 네, 6T 용접이 끝났고요. 네, 평생 자전거를 타보지 못한 사람이 자전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주는 방법일 겁니다. 근데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사이클 선수들이 멋지게 자전거를 타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흉내를 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수없이 넘어지고 팔꿈치 까지고 무릎 까지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뒷바퀴에 보조바퀴를 양쪽으로 하나씩 달아 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행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페달링이 가능해지고 또 핸들 조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히 보조바퀴를 떼도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보조바퀴를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평생을 보조바퀴를 달고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전거를 시작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사이클 선수가 되려고 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용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접봉을 눕히라고 한 것은 얇은 각파이프에 적용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일반인 분들이 처음 아크 용접에 입문을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것일 뿐이고요. 이렇게 용접봉이 녹아 들어가고 아크가 유지되는 것을 느낀 후에 작업에 따라서 용접봉의 각도는 언제든지 그것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용접을 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이 좀 지금도 요번에도 잘 못 됐습니다. 50전류로 풀 용접을 한 것이고요. 네, 이것은 90전류로 점 용접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2T 각파이프고요. 이것도 역시 전류값 조절 없이 점 용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3T 평철이고요. 시작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점 용접을 한 게 아니고 풀 용접으로 끌고 간 것이고요. 그리고 4.5T에 풀 용접을 한 것입니다.
6T의 풀 용접을 한 것입니다. 잡철 공사 현장이나 일반인들이 생활 용접을 하더라도 한 가지 두께의 모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4T에 맞게 50에서 60 정도, 50이 좀 모자란 듯 하면 60도 좋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1.4T 각바이 뿔을 용접을 하고, 또 옆에는 4.5T가 있으면 또 이것에 맞는 전류값을 또 높여야 되겠죠. 그럼 용접을 하고, 그 옆에는 또 2T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용접기로 가서 2T에 맞는 전류값을 조절을 하고 와서 또 용접을 해야죠. 이렇게 각각의 두께에 맞는 전류값을 조절을 해서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잡철 공사 하시는 분들은 전류값을 거의 90이 아니라 좀 더 세게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용접 포인트를 다 때웁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런 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되면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크 용접의 스타트 방법과 전류값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